자, 클로징 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가 마감됐는데요. 유럽 증시와 그리고 전날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진 앵커, 지수의 상황 살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5일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 이날 하루 장을 쉬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유럽과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간밤 마감한 유럽 증시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경제 재개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 지수들은 이날 2%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의 스톡스 지수는 2.27% 오른 2,971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2.87% 상승한 11,391선의 장을 마쳤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는 2.15% 올라 4,53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이날 영국 증시는 뱅크 홀리데이로 휴장을 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양회에서는 홍콩 자치를 크게 제한한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중국의 이번 시도는 충동적인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준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정신이 팔린 사이 중국이 최근 이웃 국가들에게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힘을 마구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으로 인한 갈등 심화와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약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회에서 나올 중국의 경제 대책과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줬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1.73% 오른 2741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0.15% 오른 2817선에서 홍콩 증시는 전거래보다 0.1% 오른 22,95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를 살펴드렸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먼저 국제 금값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본에서 100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50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안전 자산을 회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6% 내리면서 1,725달러 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선물 시장은 조기 폐장을 했기 때문에 약 2시에서 3시경에 이렇게 마감이 된 거고요.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밤 사이에 1.41% 올랐는데요. 33.7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상저하고의 모습으로 이날 시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중 간의 긴장 심화에 소폭 하락했다는 게 지난 시장의 움직임이었었고요. 0.661%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신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이 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기업들의 IT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민들의 갈등에 미국도 드디어 뛰어든 건데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두고 중국 경제 위협 작전에 돌입을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미래 기술력을 대표하는 주요 IT 기업 24곳을 포함해 총 33곳의 기업을 모두 블랙리스트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홍콩 보안법 사태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또 무슬림 탄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미국에게 실수를 정정하고 관련 결정 사항을 철회하며 중국 내부 일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오 리지안 외무성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리, 또 보안, 그리고 발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계속해서 동원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래 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치후 360은 무책임한 미국의 조치에 확고하게 반대를 한다면서 미국의 상무부의 기업 활동과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정치화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보안 관련 IT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미국 상무부의 이러한 제재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인공지능 및 얼굴 인식 관련 스타트업인 클라우드 워크테스도 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시장 질서에 방해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이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 따지면 약 현충일 정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가 미국 여름 휴가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영장과 해변에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면서 이 백악관의 태스크포스 팀 데보라 브릭스 박사가 이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라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도치의 기사입니다. 데보라 브릭스 박사가 A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알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어렵다면 밖에 나갔을 때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것이 이 수영장의 모습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 마스크를 쓴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바로 23일에 로이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없는 상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플로리다에 아주 유명한 해변이 있죠. 데이토나 비치라고 하는데 이곳의 보안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즈니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모든 곳이 문을 닫다 보니까 모두들 해변으로 몰렸다면서 데이토나 비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를 지적을 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재확산이 일어나도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미국 내 사망자만 10만 명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재확산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디젤 게이트로 많은 논란이 됐었던 폭스바겐의 소식인데요.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폭스바겐 측에 배출 조작 사건 차량을 전면적으로 매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배출가스 조작 사건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이 관련 차량을 모두 일제히 사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젤 게이트는 폭스바겐이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매우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디젤 게이트 차량을 소유한 시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이었던 시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차량의 주행 거리를 감안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6만 명이 대상 차량 소유주 6만 명이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사는 관련 차량 소유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하겠다며 판결에 받아들였습니다. 폭스바겐은 올해 초에 독일 내 조작 대상 차량 소유자 23만 5천 명에게도 총 8억 3천만 유로, 우리 돈 1,2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미국 등의 다른 국가에도 총 250억 달러죠. 우리 돈 891조 5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7일 현지 시간 수요일에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또 그리고 미국 땅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를 우주 정거장으로 쏘아 올리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서 미국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비상장 우주항공 기업이죠. 나사와의 계약을 맺고 우주선인 크루드래곤에 우주 비행사를 싣고 우주 정거장으로 비행사를 실어 나르게 됩니다. 이번 발사가 매우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건데요. 미국의 우주 왕복선은 2011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우주 비행사를 우주 정거장에 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의뢰를 했어야 됐고요. 러시아는 미국에게 우주 비행사 한 명당 약 8천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인데 비행사 한 명 우주에 쏘아 올리는데 1,00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매우 비싼 요금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갈등이라도 빚을 낮추면 미국을 배제해버리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서 미국의 우주항공 산업은 매우 불안정했었는데요. 게다가 그동안 보잉이 같은 일을 했을 때의 비용에 비해서 스페이스X는 거의 그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이 러시아 의존 없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미국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쏘아 올리게 되는 첫 번째 문을 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발사에 참여할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져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게 될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것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이 버진 갤럭틱과 같은 우주 항공 산업의 이 기업들 주가가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7% 이상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